오늘 세계 뉴스의 핵심은 미사일 한 발보다 바닷길 하나입니다. 지금 이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건 세계 에너지의 목을 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얼어붙었다는 점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항공료, 물가, 금리, 그리고 한국의 생활비까지 흔들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해협은 좁지만 그 안을 지나던 에너지 규모는 세계 경제 전체를 흔들 만큼 거대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뉴스를 1순위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브렌트유는 장중 108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이 멈춰 선 가운데 최근 24시간 동안 호르무즈를 지난 배는 겨우 7척이었습니다. 전쟁 전에는 하루 평균 140척 안팎이 오가던 길입니다. 숫자만 봐도 시장이 왜 긴장하는지 바로 보이죠. 시장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실제 공급 차질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도 항공사도 중앙은행도 동시에 같은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는 그냥 지도 위 좁은 해협이 아닙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자료를 보면 2024년 하루 평균 약 2070만 배럴의 원유와 석유 제품이 이 길을 지났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5년 기준 이 해협을 거친 LNG의 거의 90%가 아시아로 향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아시아가 가장 민감합니다. 원유와 가스가 함께 흔들리면 충격은 훨씬 넓고 오래 갑니다. 해협 하나가 세계 산업용 연료와 운송 비용을 함께 흔드는 셈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또 2025년 아시아 전체 LNG 수입의 약 27%가 호르무즈를 거쳐왔다고 봤습니다. 이 말은 한국, 일본, 인도처럼 에너지를 많이 들여오는 나라들이 가격 충격을 더 빠르게 체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뉴스 한 줄이 아니라 냉난방비와 항공권, 물류비 문제로 바뀝니다. 특히 제조업과 발전, 난방이 함께 얽힌 나라일수록 파급 속도가 빨라집니다. 한국처럼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이런 변화에 특히 민감합니다.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행동이 시작된 2월 28일 이후 바다는 완전히 닫히진 않았지만 정상 기능을 잃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4월 전망에서 호르무즈가 사실상 폐쇄 상태에 들어가며 3월 브렌트 평균이 103달러로 12월 평균보다 32달러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상 보험료와 우회 비용까지 붙으면 체감 충격은 기사 숫자보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3월 평균 가격이 이렇게 뛴 뒤에도 4월 말 시장은 다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원유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3월 이후 호르무즈의 LNG 수송이 사실상 막히면서 글로벌 LNG 생산이 전년 대비 8% 감소했고 카타르와 UAE발 공급 차질이 다른 지역 증산으로도 충분히 메워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스는 전기요금과 산업원가에 더 길게 남습니다. 그래서 가스 가격 충격은 끝나는 속도보다 남는 속도가 더 느립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원가 상승이 몇 주 늦게 반영되기 때문에 후폭풍이 남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은 3월 11일 시장 충격을 낮추기 위해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에 합의했습니다. 이미 세계가 이 사태를 지역 분쟁이 아니라 시스템 충격으로 보고 대응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뉴스의 겉모습은 전쟁이지만 속은 공급망 전쟁입니다. 시장은 혹시 모를 위험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공급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축유 방출은 안심 신호가 아니라 상황이 심각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에너지를 수입하고 물가 방어 여력이 약한 나라들입니다. 로이터는 오늘 신흥국 전반에 인플레이션, 재정 부담, 무역 차질이 번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금리를 올렸고 터키, 인도, 폴란드, 헝가리 같은 나라들은 다시 매파적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물가를 누르려면 금리를 높이고 싶지만 경기가 약한 나라일수록 그 선택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 부담이 커지고 안 올리면 물가 기대가 흔들립니다. 생활에서 가장 빨리 보이는 신호는 항공권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표를 가능한 빨리 사라고 권고했습니다. 전쟁 이후 유가가 약 50% 오르며 장거리 항공권에는 100달러 넘는 비용 압력이 붙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행비가 오르면 소비 심리도 식습니다. 결국 정부 보조금이 늘고 재정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취약국일수록 환율 불안까지 겹칠 수 있어 더 예민합니다. 경제 전망도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OECD는 2026년 세계 성장률을 2.9%로 보고 지이신 물가 상승률 전망은 4.0%로 높였습니다. IMF도 2026년 세계 성장률을 3.1%로 낮춰 잡으며 전쟁이 오래가면 성장 둔화와 물가 재가속이 동시에 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최악은 경기 둔화인데 물가가 안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항공료는 소비자가 가장 빨리 체감하는 국제유가 뉴스 중 하나입니다. 여행이 사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 심리의 지표가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뉴스를 중동의 전쟁 뉴스로만 봅니다. 하지만 시장이 진짜로 보고 있는 건 폭격 장면이 아니라 바다 위 흐름입니다. 선박이 지나가느냐,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느냐, 정유사와 항공사가 얼마의 연료를 확보하느냐. 전쟁이 아니라 통로가 세계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성장률은 내려가고 물가는 남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뉴스가 갑자기 우리의 지갑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완전히 깨졌다는 공식 선언은 없어도 실제 물동량은 이미 시장의 불안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24시간 7척, 전쟁 전 평균 140척. 이 차이는 뉴스 헤드라인보다 더 냉정합니다. 겉으로 휴전처럼 보여도 경제는 아직 휴전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면보다 항로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전쟁의 지속시간보다 통로의 회복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외교 복원입니다. 골드만삭스는 걸프 수출이 6월 말쯤 정상화된다는 가정 아래 연말 브렌트 전망을 $90로 올렸습니다. 지금보다 낮아질 수는 있지만 전쟁 이전처럼 쉽게 $70대로 돌아간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은 말보다 흐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겉보기 안정과 실제 안정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같은 교착이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를 더 늦출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해상 통로가 다시 더 막히거나 에너지 시설이 추가 타격을 받는 경우입니다. OECD는 이런 강한 에너지 충격이 이어지면 세계 GDP가 둘째 해에 0.5% 더 낮아지고 소비자 물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정상화까지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협상이 살아나도 가격이 바로 예전으로 돌아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외교가 움직이면 최악의 꼬리는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 시청자에게 가장 먼저 보일 신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름값입니다. 둘째, 여름 항공권과 여행비입니다. 셋째, 해상 운임과 수입 물가입니다. 아시아가 호르무즈 LNG 의존도가 높은 만큼 충격이 길어질수록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석유화학 원가까지 순서대로 압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시장은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타격이 나오면 가격은 계단식이 아니라 점프하듯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국을 포함한 주요 중앙은행의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을 더 오래 경계하면 세계 금융시장의 금리 기대도 함께 늦춰집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과 자금 흐름, 기업 비용, 가계 심리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뉴스는 국제정세 뉴스로 시작해도 마지막에는 생활비 뉴스로 끝납니다. 뉴스가 길어질수록 체감은 주유소, 공과금, 쇼핑 장바구니 순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 수요와 겹치면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세계의 에너지 통로가 멈추고 그 충격이 육아에서 물가로, 물가에서 금리로 다시 우리 생활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위기가 여름 전에 진정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큰 가격 충격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가장 많은 의견을 중심으로 후속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